정치 테러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최다 테러 기록을 가진 남자. 무려 12번의 테러를 당했지만 목숨을 건진 불사의 아이콘. 가까스로 살아남은 남자는 바로 여운형이라는 정치인입니다. 여운형. 저분. 아, 저분이 여운형. 네. 근데 이제 해방 전후로 활동한 되게 유명한 정치인인데 결국은 61살의 나이에 이제 여운형은 암살 당했고 어머.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한 남자가 암살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아. 당시에. 근데 이 암살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명이 그냥 검거되고 끝났거든. 아, 그건 너무 이상하다. 사건 종결. 사건 종결. 주요 인사인데 그 암살을 혼자 했을까? 뭐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수많은 암살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 한 명이 갑자기 그날 성공을 해서 그렇게 암살을 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배후에 거론되는 건 누굴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배후가 너무 세. 이 암살의 배후의 첫 번째 용의자가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이 있어. 몰랐지? 아, 몰랐어. 이분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쪽에 또 한 명의 배후로 지목된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 진짜? 충격적이죠.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과도 같은 김구 선생님까지 당시에 훨씬 더 유력한 배우자라고 몰렸으니까. 그렇죠. 그 74년 전이에요.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여운형이 탄 차량이 서울 시내 해화동 로타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승용차를 향해 누군가 뛰어오더니 순식간에 차에 바짝 서. 그러고는 곧장 뒷자리에 앉은 여운형을 향해 권총 3발을 탕탕탕. 총탄을 맞은 여운형은 차 안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엔 좀 의아한 점들이 있었어요. 암살이 벌어진 장소도 좀 이상해. 해화동. 네. 여러분들 보면 되게 놀랄 텐데 내가 대충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당시에 암살이 벌어졌던 곳인데 근데 너무 이상하지? 파출소 앞에서 사고가 났네? 총을 쏘는 지점이 그치. 아니, 근데 파출소가 아직도 있을 거야, 저 위치에. 맞아요. 이건 너무 대범한 거 아니에요? 굳이 저렇게 잘 잡힐 수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선택할까? 나는 잡혀도 상관없어라는 생각으로. 자, 여러분들 다들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파출소가 코앞에 있었는데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현장에서. 여운형이 탄 차량이 해화동 로터리로 나아가 시속 약 5마일의 늦은 속력으로 동소문 우편국 앞에 이르자 뒤에서 돌연 유리창에 접근하여 권총을 3발 연사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5마일이면 8, 9km인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트럭 모형이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운형이 탄 차량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트럭이 먼저 이렇게 막으니까 5마일 정도로밖에 운행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고 밖에서 그 차를 잡아서 쏠 수 도보로 있었던 따라잡을 수 거야. 있는 속도가 된 거지, 차가. 그럼 뭐야? 의도적인 거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 차가 계속 쌩 달렸으면 그냥
아예 따라잡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트 플레이라는. 참으로 의심스럽긴 하다 이 부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 발생 나흘 후에 범인이 잡혀요. 검거됩니다. 예. 잡혔어요? 그런데 19살의 소년 한지근, 19이요? 19살? 바로 이 사진 속 인물. 너무 애땐데? 조사에 따르면 한지근은 평양 출신입니다. 여운형 암살을 위해 3주 전쯤 서울로 들어왔대. 근데 암살을 저지른 이유는 여운형이 민족 분열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어찌됐건 한지근에게는 재판 결과 사형이 구형됩니다. 근데 여러모로 수상한 점들이 많잖아. 총을 어디서 혼자 구하고 혼자 이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동선을 미리 혼자 확인하고. 아니,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살 때 미행 같은 걸 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그치?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이다 라는 재판 결과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렇죠. 그랬겠네. 그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운형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낯설잖아요. 네. 그 여운형의 사망 소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오.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추도하는 노제였군요. 국민장. 국민장이라고 하나요? 60만 명이면은 와, 저 당시에 60만 명이면 진짜 거의 다 모인 서울 거야. 시민은 무조건 당한 거고 서울뿐만이 아닌 거야. 와, 송기정 선생이 운구했어. 여운형 선생은 안창호 선생 알죠? 네. 네, 도산. 조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아,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2세대 독립운동가예요. 아.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지게 되냐면 일본의 최고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명사들 앞에서 당신의 일본 제국이 진짜 품이 있어지려면 조선의 독립을 허해라, 이런 요지 연설을 해서 뭐 일설에 따르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명을 해서 그래 독립시키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정말? 대연설가. 이 당시에 이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선구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정치가에 대한 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등이 김구. 18%. 2등이 이승만. 21%. 그러면 그럼 1등이 여운형인데 여운형이 무려 33%. 적어도 김구와 이승만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였다. 이 정도는. 근데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배경은 뭐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그 사이에 있었거든.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였어요. 중도였어. 맞아요. 좌우합작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내가 잠시 그 시대로 여러분들 모시고 갈게요. 네. 좌우 합작이란 이 어지러운 전국을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걸로 알고 있네. 하지만 분명하게 자익 쪽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말려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은 죽여야죠. 진짜 야인 시대다. 안 되면 죽인다. 근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많았죠. 권력을 그렇죠. 가진 쪽은. 자, 테러를 감행을 하는군요. 누구요? 당신들 누구요?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383 분단이 된 다음에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 있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무슨 좀 딜레마가 있냐면 그 우익 쪽은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승만, 김구.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김구 선생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미군정, 소군정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 이 어떤 그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여운형은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뭔가 양쪽을 다
친해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적이 되는. 아, 너 색깔을 정확해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를 묻는 시대 막 이런 시대니까. 그게 오늘의 음모론이 나온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잖아요. 과연 이 여운형 선수의 테러에 배우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배우가 있을 것 같은 사건인데 희한하게도 배우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아까 단독으로 그냥 깡깡깡이 된 거예요? 수사가? 이게 당시 재판 기록인데 배우가 있냐는 질문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질문을 해야 되잖아. 네 뒤에 누가 있어? 근데 이렇게. 네 뒤에 누가 있어? 대답 안 함. 이런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없고 암살범 한지근은 처음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19살 소년범이잖아. 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일단은 감형이 됐고. 그리고 복역 중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요.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이름도 사실이 아니다. 나이도 19이 아니라 21다. 제가 본 또 다른 기록에는 25이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어머. 정확한 정보가 아니구나. 그러면 뭐예요? 황당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가짜. 신원이 가짜였다는 거. 신원이 가짜였다는 거. 1974년에 여운형 암살 사건에 공범이라는 자들이 등장을 한 거야. 아,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20년 지나서? 갑자기. 그것도 4명이나. 그러니까 여기 아예 이렇게 써있네. 여운형 암살은 단독 범행 아니다. 27년 만에 공모 저격수들 새 사실을 폭로. 이 사건의 단독 범으로 알려진 한지근은 19세가 아닌 21세의 청년이었으며 그의 본명은 이필형. 아, 한씨가 아니라 이씨야? 저 이제 지도를 보면 저 제1저격수라고 써 있는 게 그 아까 한지근. 그 위에 제2저격수가 있었던 거야. 9구식 소총을 든 비교가 딱 되네요. 비교가 딱 되죠. 여기 서 있었던 네. 거죠? 네. 또 네 사람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있어. 여운형 암살 배우의 노덕술 있었다. 노덕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부 내의 친일파를 잘 봐주라고 지시했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아하. 국가기록원이 찾아낸 1949년도 국무회의록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에 앞장섰던 경찰 간부 노덕수를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냐면 경찰 내 반 이승만 세력을 색출을 해요. 그래서 좌익 세력을 검거하는 일도 많이 했고. 여기서 첫 번째 음모론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여운형 암살의 배우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운형은 안 된다. 좌우 합작으로 하나된 정부를 세우자고 계속 주장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지. 걸림돌이고. 걸림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최종적인 승리자가 이승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47년이면 이승만이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그러니까 여운형의 활동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나서거나 그랬던 때도 아니고 이승만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걸 추스리느라 좀 정신없고 이러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왜 이승만이 여운형을 죽이지? 이승만이 과한 액션 아닌가?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 한지근이 암살을 저지르기 전까지 기거했던 집이 공교롭게도 또 다른 암살범의 집이었어. 마치 지정 무슨 기숙사처럼. 같이 쉐어하우스 하면서 같이 암살 도모하실 분. 그 암살범이 누구냐면 1945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동아일보사의 사주였던 송진우. 송진우를 암살했던 그 암살범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대.
이거 이상하잖아. 연결고리에 있어요. 오, 진짜? 이 연결고리의 이름은 백의사라는 단체예요. 백의사? 아까 왜 그 한지궁하고 또 나중에 여기. 지산이 되게 뜬금없이 고백한 자백한. 이 4명 있잖아. 다 백의사 단원이었대.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음모론이다. 두 번째 음모론이 주인공이 나오는 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아, 김구 선생이. 김구 선생은 백의사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여운형과 김구의 사이는 좋았냐? 좋았을 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김구 선생은 좋게 말하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놓지 못했던 입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었는데 여운형의 좌합장 노선, 더군다나 건준이라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게 뭐 결코 둘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김구 선생과 암살단 테러. 이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은 김구 선생님의 수많은 업적, 정말 범인으로서는 감히 하지 못했을 그 업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증오하고 테러를 하고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194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뭐예요?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판장이다. 그쵸? 아, 그렇네요. 요게 이제 아주 그 김구를 모욕적으로 만들었던 사건인데 김구가 우익의 브레인인 장덕수도 죽일 수 있는 암살의 수괴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제 몰아가게 된 거죠. 야, 장덕수를 죽인 사람이 여운형을 못 죽였겠어? 그러니까. 여운형 역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음모가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김구 선생님도 암살로 돌아가셨잖아요.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작성된 미군 기밀 보고서를 보면 김구 선생의 암살범이 안두희는 미군의 정보요원이었고 백의사의 단원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 몰랐지? 몰랐어. 김구 선생과 백의사가 한때 뜻을 같이 해서 야 우리 우익으로 손잡아서 좀 해보자 했는데 이후에 틀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철제로 만든 관에 그 방부제 포르말린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30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이내에는 충분히 한반도는 통일된 정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이고. 할아버님이 생각하셨던 전생애를 관통하는 그 유일한 가치는 뭐 이념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권력욕도 아니고 그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정부 수립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